원내 구성원의 한 분인데 탈당시켜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의견을 물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참에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권영진 의원을 이렇게 찝어서 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면은 혼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꾸겨 넣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있는 대로 당 지도부를 비판해왔던 이른바 쇄신파 대안과 미래 소속의 의원들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얼핏 보면은 진종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당 지도부의 비판적인 입장 또는 지방선거에서 이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 뭐 이런 논란이 된 건 다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게 공통점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공통적으로 저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진 3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당권파가 한 분도 없죠. 친한계이거나 대안과 미래 등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전부 다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징계 개시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9명 중에 4자리가 공석입니다. 네. 그리고 5명 중에 3명이 출석해서 저 징계 개시 결정 의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맞습니다.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보면은 자, 진종호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에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 개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분들, 대표적으로 한덕수 대선 경선 후보를 지원했던 그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 또 그밖에 무소속 경북 도의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네. 또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하정우 화이팅,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신동욱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냥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요. 네. 또 징계가 이슈의 중심에 놓임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징계 전문 정당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정치로 풀 수 있고 정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정치로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점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대변인께서. 지금 징계 대상에 오른 3명은 다 비당권파다. 그러니까 결국엔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비판했거나 한동훈 의원을 지방선거에서 지원했거나 그거는 이해되지만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멱살잡이 소동인데 이게 같아? 라고 했는데 대안과 미래 소속이면 역시 비당권파니까 그게 타겟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지도부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징계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장동현 대표가 맨 처음에 징계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상당 부분 그 의원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3명이 된 것을 보면은 장동현 대표가 어느 정도 이 징계 정치에서 뭔가 정치를 조금 전략적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에서 3분 중에 진종호 의원 딱 한 분만 어쨌든 친한계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조경태 의원과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징계 사유가 분명합니다. 네.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은 뭐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 어쨌든 승복하지 않고 다른 당과 손잡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의원과 별개입니다. 네. 그리고 뭐 권영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대한과 미래 소속이나 아니면은 또 한동훈 의원한테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 후보들을 좀 잘 잡았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 명확하게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비당권파에 대한 보복이다. 아니다. 나름대로 또 사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윤리위의 이번 징계 의결 과정. 형식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인 겁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그러고서는 오히려 지금 당대표도 징계 요청을 네. 내셨어요. 당대표도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대표가 윤리위원 못하죠.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장동혁 대표 표현에 따르면 장날마다 오는 장사꾼처럼 뭔 말만 나오면 윤리위 나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누군가의 칼이 돼서 누군가의 사냥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리위의 생명은 객관성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 원래 윤리위원이 7명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4명이 찬성을 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2명이 사임을 했어요. 그럼 5명이에요. 여기에 이제 3명이 모여서 이거를 결정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소수가 당권파의 의견대로 칼을 휘두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요. 이 윤리위의 징계 개시나 이 징계 결정은요.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명이 지금 제적이란 말이에요. 전 총원이 5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출석해서 이 부분을 징계 개시를 의결한 것은 당원 당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런 정치적 지적이 나올 것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서둘러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징계를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프레임을 잡는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권파가 멱살을 잡았으면 봐줬을까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았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의총에 거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 부의장 후보가 선정이 됐는데 네. 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야합을 해서 우리 당에 선출한 우리 당이 내정한 사람을 떨어뜨리려 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이 당 부당의 문제이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종호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윤리위가 조금 면밀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물론 윤리위가 세부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부산에 집을 구했다고 했고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그것을 사양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